건강하려면 너무 중요한, 그리고 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대장부터 청소하는 방법을 오늘부터 이제 함께 공부하실 건데요. 건강과 활력은 장에서, 대장에서, 간장에서, 신장에서 등등 장에서 노폐물을 얼마나 완전하고 신속하게 제거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은 아무리 뼈까지 다 전이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많은 암 전문가들에게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백과 5단계 해독이 핵심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수많은 책들이 이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논문들이, 그래서 한 가지 책을 제가 내진 않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대장 폐색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 보실 거예요. 대장 청소는 모든 치료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많은 암 전문 치유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몸의 건강과 여러분 몸의 활력은 대장의 노폐물이 얼마나 쉽고 완전하게 제거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건강하기도 하고 병적인 상태를 그냥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의 척도는 여러분의 대장이 얼마나 건강하냐에서부터 달려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보다 보면 여러분이 끄떡끄떡이 계속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했던 게 이제 오늘 다 나옵니다. 자, 대장을 보시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인데 그림이 좀 잘려 있죠. 여러분의 대부분의 몸의 문제,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전립선암이나 간암이나 모든 문제는 처음에 장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대장에 돼지고기 좋아하시고 또 이번에 명절에 뭐 닭갈비도 드셨을 거고 뭐 갈비찜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부침이 전 같은 거 많이 드셨을 텐데, 그런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대장에 이제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서 점점 석회화되고, 대장 청소가 안 되면 그게 간에 이제 담석으로, 신장의 결석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심장의 플라그들 아시죠? 치아의 때가, 치태가 플라그인 것처럼 심장의 스텐트나 바이패스나 심장 판박 성형술이나 다 뭐냐면 심장의 때부터 시작해요. 플라그부터. 그게 이제 폐로 가요. 심장에 문제가 있고 판박 성형술 하신 분들을 보면 나중에 폐암으로 많이 가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폐로 가고, 폐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으로 가고, 다 붙어 있으니까 이 기관에. 유방에 문제 있어도 폐로 가고 림프로 가고. 이게 이제 얼굴에 그리고 피부로 온갖 이제 혈액과 림프가 중독이 되면 온 몸에 이제 문제가 오는데, 처음에 시작은 대장에서부터 플라그가 축적이 됩니다. 그것이 용종이 되고, 그 용종이 선종이 되고, 그 선종이 대장암으로 유발이 되죠. 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내리 간의 폐색이 돼요. 담석이 꽉 차고 간에, 담낭에, 담도에, 당간에, 그리고 신장의 결석으로, 그리고 심장의 플라그들이 스텐트나 바이패스로 가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뇌혈관이 막히고, 그래서 온몸에, 우리 몸의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온몸의 독소, 노폐물의 축적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의 기능이 다 디스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암 환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저도 1년에 한 4차례는 5단계 해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쁠 때는 제가 간 청소만 집중적으로 하고, 이미 대장 청소는 매일 해가기 때문에 신장약은 늘 먹어요, 제가. 허브차처럼. 그래서 온몸이 건강하려면 이제 대장 청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대장에 축적이 되거나 갇혀 있는 노폐물들, 쉽게 말하면 대장 폐색이 없으면 여러분이 변을 하루에 2번, 3번, 4번 정도 아주 건강한 배변 작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흰쌀이나 흰밀가루나 흰설탕이나 또는 포화지방이 많은 이제 빵에도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가 다 들어가 있죠. 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상 고기, 생선, 그리고 달걀을 꼭 2개씩 챙겨 드셨죠. 이러니까 대장에 이 독소들이, 섬유질이 1도 없는 음식들을 계속 드시니까 이제 대장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폐색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 그래서 대장에 축적되어 있거나 갇혀 있는 이 노폐물들은 오래된 대변으로,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점액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 청소하다 보면 어느 정도 폐색이 뚫리고 나면 경화되어 있는 점액질, 하얀 점액질들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가래같이 이렇게 관장하다 보면 이제 점액질이 쏟아져 나오면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는 노폐물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관장하다 보니까 이제 점액질이 막 나오던데요. 뭐 끈끈한
예, 그게 이제 경화되어 있는 독소들이 오래된 노폐물들이 이제 점액질로 축적되어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죽은 세포 조직들이 막 나와요. 온갖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담석들 이제 점점 섞여야 돼서 요 담석이 간에 가서 붙으면 담낭에 가서 붙으면 담도암, 당간암, 예, 그리고 이제 간암으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죽은 박테리아와 살아있는 박테리아. 기생충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 바짝 구워 드시고 막 뜨거운 열에 가하면 없어지는 줄 아는데 세균들은 살아있는 애들도 죽기도 하지만 열에 가해서 죽기도 하지만 안 죽는 애들이 더 많아요. 기생충 종류가 300종이 넘잖아요. 특별히 돼지고기에 많은 편모충, 선모충, 예, 뭐 이런 거, 회충, 촌충, 십이장충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건 고작 10가지 안쪽인데 사실 아프리카 기생충만 해도 예, 그 기생충에 감염이 오면 다리 하나가 코끼리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생충과 벌레들 그리고 온갖 수돗물에 많은 중금속들, 수은납, 카드뮴 같은 뭐 치과 치료할 때 수은납 중독이 또 되지만 여러 가지 기타 유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가요? 대장에 이제 배변으로 배출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똥으로 배출되지 않은 이 갇혀 있는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 독소들이 그래서 모든 병의 시작은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장이 막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온몸에 이 경화된 점액질이나 이 축적되어 있는 숙변들, 대변들, 그리고 온갖 담석이나 기생충들 이러한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대장의 용종으로 이제 계속 축적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대장의 용종이 많이 축적이 되면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 B12가 잘 흡수가 돼야 몸에 염증이 안 생기는데 암 환자의 공통점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결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과 비타민 B12를 포함해서 일부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비타민을 흡수하는 대장균, 유익균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몸에서 좋은 유익균이 잘 흡수가 되려면 유해균이 빠져나가고 없어야 유익균이 흡수가 되는데 유해균이 많으면 유익균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어떤 간호과장님이 박가 선생님이 파킨슨이라 이제 여기 와서 2년 전쯤에 오셔서 굉장히 빠른 회복을 보이시고 지금 이제 아주 건강하신데 이분이 코엔자임 Q10을 30년, 비타민C를 30년을 고혈압 고지혈증 약과 30년을 같이 드셨는데도 하루 이틀만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안 먹으면 그대로예요. 혈압이 그대로 높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혈압약으로 억제를 시켜왔는데도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어디로 갔냐면 뇌동맥류가 생겼어요. 뇌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역시 뇌혈관이 막히는 거, 대장혈관 막히는 거 다 혈관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가 선생님도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파킨슨 때문에 이제 점점 말하는 게 어눌해지셔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가 되셔서 심각해서 이제 두 분이 오셔서 케어를 하셨는데 지금 30년을 먹었는데도 코큐텐이 그대로예요. 흡수가 하나도 안 돼요. 비타민C 30년 드셨는데도 흡수가 안 돼요. 왜? 대장이 꽉 막혀 있어서요. 이분은 한 달 보름을 하니까 대장 폐색이 조금씩 뚫리더라고요. 얼마나 폐색이 심한지. 그제서야 이제 점액질로 막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장을 청소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유해균이 많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몸에 좋다는 비타민C, 코엔자임 Q10 뭐 아주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흡수 하나도 안 돼요. 그죠? 어떤 분들 다 오세요. 검사하실 때 보면 이제 미네랄 검사 쫙 해보고 오시고 중금속 검사 다 해봤는데 온몸에 중금속 꽉 차 있고 좋다는 건 다 드셨는데도 미네랄 흡수가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래요? 원인이 보니까. 왜 비타민과 미네랄을 그렇게 오랫동안 드셨는데 흡수가 하나도 안 될까요? 대장에 꽉 차 있어서 독소가. 그래서 이 많은 암 환자는 필수고요. 일반인들도 저도 매일 장 청소하는 거 여기 나와요. 2부에 보면 세수 맨날 하듯이 장 청소 매일 하라는 얘기 나옵니다. 외부만 씻고 내부를 전혀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온몸에 병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왜 여러분이 비타민 C도 뭐 비타민 D도 비타민 B12도 매일 드시는데 흡수가 안 되는가? 대장에 온갖 경화된 점액질, 오래 쌓여있는 숙변들, 그리고 죽은 세포조직, 담석들, 결석들, 온갖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과 중금속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계속 드셔도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독소가 돼서요. 썩는 내만 더 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노폐물의 일부는 림프와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5단계도 결론은 뭐냐면 림프와 혈관 청소예요. 혈액 청소. 그래서 1단계 대장부터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장이 뚫려야 쫙쫙 고속도로 한 곳에서 교통사고 나면
쫙 연쇄적으로 서울에서 정체되면 쫙 밀리듯이 대장이 막히면 대장 폐색 있으면 주르륵 막혀요. 간에, 신장에, 담낭에 쫙. 그래서 이 노폐물의 일부가 림프와 혈관계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왜 그렇게 피곤하고 어깨가 막 뻐근하고 이 등뼈 있는 데가 계속 통증이 간헐적으로 오고 열이 났다가 여러 가지 증세가 오는 모든 증세는 뭐냐면 여러분이 해독하라는 사인입니다. 신년 콰일르어 하시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려면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매일 목욕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목욕탕에 가셔서 무슨 일주일 행사 하시는 것처럼 사실 매일 세수하고 목욕하듯이 장 청소를 매일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여기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의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자꾸 아프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이유는 대장이 폐색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대장이. 방구대장 뿡뿡이 대장의 독소 많다는 사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에서 썩는 내 난다. 대장의 독소가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자, 이 중에 여러분이 몇 개나 해당되나 좀 보세요. 대장이 폐색되어 있을 때 오는 증세. 첫째, 변비. 적어도 하루에 3-4번 고섬유질 식사를 하시면 변을 하루에 3-4번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일주일에 1-2번 이상 드시니까 섬유질 없는 음식에 의해서 계속 대장이 폐색이 돼요. 그래서 변을 하루에 한 번 보면 잘 보세요. 이틀에 한 번 보거나. 이러면 이제 피부로 트러블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장 폐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배변의 조건, 둥둥 떠야 되고 가라앉으면 젖산 피루부산에 의해서 독소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변이 가라앉아요. 변이 가볍게 둥둥 떠야 됩니다. 독소가 없이.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3번. 호프만 박사의 건강한 배변의 조건 딱 보시면 첫째, 하루에 3-4번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하셔야 되고 변이 둥둥 떠야 되고 냄새가 없어야 되고 바나나처럼 부풀고 크고 무르고 그래서 변비가 없어야 되고 설사도 역시 장폐색이 됐을 때 오는 아주 공통적인 증세고 항상요 밥을 안 드셨는데도 배가 나와 있어. 아예 그냥 삼겹살로 3층 4층이 있다. 그리고 항상 배가 복부가 팽만하다. 이거는 대장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내장지방은 여러분의 이 몸의 독소와 비례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두통이 있다. 지금 두통이 있다는 건 이 독소가 지금 뇌혈관에 많이 이 뇌동맥류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있다. 이것도 역시 독소 때문에 영양 흡수가 안 되는 사인이고 속이 미역 먹은 것처럼 미식미식하고 울렁울렁 된다. 역시 위에도 염증이 있어서 십이장에도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의 대장에 독소가 꽉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나 보세요. 축농증, 알러지 비염도 알러지 증세도 역시 우유나 말씀하실 때마다 가래가 올라와서 크크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독소가 꽉 차 있는 겁니다. 빨리 해독하라는 사인이에요. 축농증도 독소 사인입니다. 눈이나 귀에 이렇게 이석증, 이명 이것 다 치석 있으면 치석 제거 스케일링 해야 되듯이 이석도 별거 아니에요. 이석도 여러분들이 다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온몸의 독소가 다 그렇게 발현이 돼요. 이명이 있거나 다 눈이나 귀에 질환이 있거나 눈에도 지금 양구 건조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증세 있는 것도 간 기능이 떨어져서 담석이 많으면 눈에도 영향을 미치죠. 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허리의 통증은 대표적인 신장의 결석, 담석 많다는 사인입니다. 어깨 쪽지 뻐근한 거랑. 그거는 반드시.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남성이고 여성이고 걸어가다 허벅지가 뻐근하고 뻑뻑하다. 담석 결석 많은 사인이죠. 요 허리 쪽이 안 좋아도. 그 다음에 입냄새, 구취는요. 대표적인 치과 질환이 있어서도 입냄새가 날 수 있지만 대장이 썩어 들어가고 폐색이 되면 입냄새가 많이 납니다. 처음에 와서 대장 청소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 온몸에서 썩는 내가 나요. 이거 좋은 증조예요. 다 빠지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마늘 냄새 나고 또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제 암 냄새 난다고 하듯이 전형적인 온몸에 독소가 많으신 분들이 제가 한번은 제가 이제 석사과정에서 우리 연대 교수님이 이제 외국에 호주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안식년에 휴가차 이제 호주에서 한 1년 정도를 계시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연대 교수님들이 다 호주에 놀러 오셔서 한번 이렇게 관광을 시켜줬대요. 근데 이제 어느 해변가에서 이제 관광을 하는데 거기 배를 운행하는 항해하시는 그분이
뭐 이제 다들 사진 찍어준다고 하시면서 반가운 척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셨대요. 근데 그 뒤로 2달이 지나도 원체 깔끔하세요, 교수님이. 그런데도 그분의 이 냄새가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몰랐는데, 이제 약간 원주민 같은 분이셨대요. 그래서 씻지를 않으신대요. 그래서 그분의 이 냄새가 2달, 석 달이 가도 안 없어지더래요. 1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다니셨대. 그분이 반갑다고, 아주 좋다고 이러면서 사진 찍어준다고. 근데 어디서 이 냄새가 안 없어지나 생각해 봤더니 아마 그게 이제 원인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절한 적이 있는데, 예, 아주 전형적인 독특한 체취. 이것도 역시 대장 폐색이 됐을 때 오는 증세고, 좌골신경통도 마찬가지고요. 피부에 트러블 많이 있는 거 있죠. 뭐 알러지가 있거나 뭐 여드름, 뼈두락지 이게 많이 나는 거, 이거 다 대장에 독소가 많다는 사인입니다. 예, 이것도 그렇고, 복부에 가스가 자주 차시는 분 처음에 오시면요, 소장내에 변화가 생기니까 여러분이 운동 갈 때 보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괴로워. 냄새는 안 나나 방구대장 뿡뿡이 뿡뿡뿡뿡뿡뿡 하시면서 걸어 다니세요. 근데 독소가 빠지느라 냄새는 없는데 그렇게 이제 가스가 이렇게 많이 이제 빠지는 겁니다. 소장내에 변화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에서 하수도 물 내려가는 소리가 계속 나시는 거, 전형적인 이제 소장에 변화가 오는 때예요. 그래서 복부의 가스도 역시 대장에 독소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데 살찌는 것들은 괜찮아요. 얼굴이나 브라운 팻하고 화이트 팻이 틀려요. 그래서 백색 지방은 문제가 없는데 이 옐로우 팻이 갈색 지방이 문제예요. 여기 내장 지방, 일명. 예, 요 내장 지방이 이제 여러분의 이제 대장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력증이 오고 자꾸 기운 없다고 하시는 거, 지금 이제 대장의 독소가 해독이 되느라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신경계통의 질환. 자, 이 중에 아마 여러분들 지금 몇 개 해당되실 거예요. 몇 개가 아니라 거의 다 해당되시는 분들 많아요. 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이거 다 대장에 폐색되어 있어서, 독소로 꽉 차 있어서 대장이 폐색되어 있다는 사인입니다. 예, 그래서 깨끗한 대장은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에 균형 잡힌 기능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대장 청소는 모든 치료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5단계도 여기서 끝나시면, 여기서 아니라 요새 뭐 한방병원에서도 뭐 여러 기관에서 5단계 해독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수하고 목욕하듯이 대장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장을 깨끗이 유지하는 게 여러분 유방하면서 폐하면서 회복되는 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죠. 5단계 해독이 끝나고 나면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자, 약하고 불편하고 폐색되어 있는 대장이 폐색되어 있으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폐물을 분해하는 것 말고도 다른 목적이 없는 유해한 박테리아, 다시 말하면 유해균을 번식시키는 곳이에요. 예, 대장이 폐색되어 있으면, 대장이 독소로 꽉 차 있으면 유해균이 계속적으로 번식을 해서 점점 더 커서 그게 용종이 돼요. 그 용종이 선종이 되고, 그 선종이 대장암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이 이렇게 폐색되어 있으면 내리 폐색이 돼요. 신장도 간도. 자, 이런 미생물을 생명을 구하는 활동에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계속적으로 대장이 폐색되어 있으면 유익균이 흡수가 안 되고 유해균이 자꾸 점점 번식이 되면서 독성 물질을 생산하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세균,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성되는 독소의 일부가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독소가 어디로 가냐면 곧장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장에 용종이 많은 분들은 보면요, 신장에 결석도 많고 간에 담석도 많아요. 왜? 그 미생물의 일부가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성되는 독소의 일부가 어디로 가냐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간으로 들어가서 이제 담석을 만들어요. 여기 간세포가 독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 디스펑션이 와요. 간이 이제 기능 부전이 오면서 너무너무 피곤해요. 자도 피곤해요. 이번 구정 때도 며칠을 내리 잤는데도 피로가 전혀 안 풀린다. 왜 그래요? 이 온몸에 대장이 폐색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독소가 어디로 가냐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이 독소가 간으로 가요. 그러면 간으로 가서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뭐가 생겨요? 플라이가 점점 석회화돼서 담석이 돼요. 간의 담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밀크시슬 드시다가 안 드셔보시면 딱 알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과로가 만만치 않은데, 제가 이제 밀크시슬을 이제 꾸준히 먹다가 이제 바빠가지고 깜빡 잊으면 약간 피로도가 와요. 예,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데, 이 이제 대장이 폐색되어 있으면 이 독소가 간으로 가고, 그것에 의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담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간이 해독을 못하면 신장이 여과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들어올 때 신장이 그걸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감당하는데 정수기에 보면 필터 교체하시잖아요. 예. 간이 해독을 못하면 신장이 여과를 못 시켜서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하고 신장은 부부처럼 따라다녀요. 신장의 기능이 안 좋으면 또 난소하고 자궁하고 이 전립선에도 염증이 자꾸 생겨요. 신장이 안 좋으면 신장에서 여과 기능을 못 해주니까 필터가 망가져 있으니까 이 신장에 디스펑션이 오면 이 뭡니까? 요간, 소변관을 쭉 타고 어디로 가? 방광에 염증이 생기고 뒤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몸이 연쇄적이에요. 쭈루룩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석이 생기면 담즙 분비가 잘 안 돼요. 고기 생선 많이 먹으면 담즙 분비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이 소화 기능의 추가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독소가 더 이상 간을 통해서 혈액에서 제거될 수 없으며 체내의 장기와 기관의 조직 속에 축적이 돼요. 계속적으로. 간의 담석이 담즙 분비가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소화기관이 망가지면서 췌장에도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체내 장기와 기관의 조직 속에 축적이 되면서 림프계에 이제 독소가 이제 일부가 계속 들어가면서 림프가 폐쇄가 돼요. 그러면 요 애가 쪽에 그리고 서해부 쪽에 그리고 온갖 피부 밑에 림프가 깔려 있는데 가뜩이나 유방암 환자, 자궁암, 난소암 환자 다 절제했잖아요. 수술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파수대를 다 절제해 놓으니까 계속 재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가 폐쇄가 되면 간으로 가서 간 디스펑션이 오고 담석이 생기고 그게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 림프로 가서 림프가 폐쇄가 돼요. 대장 폐쇄가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간, 신장 기능 부전에서 림프까지 와요. 그래서 유체가 정체가 되고 복부가 가스가 빵빵 하면서 살이 쪄 있다. 이건 다 뭐냐면 독소가 많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찐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찐 사람은 온몸이 독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건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서. 자, 대부분의 영양소나 그리고 천연의 섬유질이나 생명력이 고갈되어 있는 고도로 가공된 음식, 가공 음식, 정제 음식, 예를 들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이거 다 왜 이러냐면 소화기가 왜 병드는가. 가공된 음식을 섭취할 때 흰쌀이나 흰밀가루나 흰설탕이나 흰빵이나 흰밀가루 음식 그러면 섬유질이 1도 없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계란, 우유 뭐 이런 거 드시다 보면 대장이 음식물 덩어리나 유미즙을 이동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자, 요 유미즙이 생략적인 용어가 좀 나와요. 유미즙이 뭐냐면 여러분이 음식물을 이렇게 드시면 꼭꼭꼭꼭 씹어 먹을 때 위에과 이렇게 섞여서 부분적으로 소화된 반유동 상태, 물은 아닌데 이제 약간 죽 비슷한 그런 반유동 상태의 음식물, 그러니까 소화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이 유미즙을 이동을 시켜야 대장의 음식물 덩어리나 이런 거 이제 씹어 드시면 이게 반유동액 정도가 이제 죽처럼 된 게 이제 이동을 시켜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섬유질이 1도 없는 음식들, 가공 음식을 드시면 이런 햄버거나 뭐 이런 뭐 감자칩이나 피자 같은 이런 가공 음식을 드시면 음식물 덩어리나 유미즙이 이동하는 게 어려움을 겪어. 왜? 가공식품은 장내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건조하고 딱딱하거나 끈적끈적한 유미즙을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이 건강하시려면 왜 저지방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빨리 회복이 되냐면 유방암이든 폐암이든 대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부피가 큰 유미즙은 쉽게 밀어내기에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 하지 않으셔도 돼. 그런데 섬유질이 없고 끈적끈적한 유미즙은 대장에 계속 달라붙어서 점액질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자, 이런 유미즙이 대장에 오래 머물고 화장실에 가면 계속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 하시는 분들은 대장에 이런 섬유질이 없는 음식들을 드시면 대장의 독소들이 더 딱딱해지고 경화가 돼서 건조해져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관장하는 거 외에는 변을 못 보신 분들은 대장이 아직도 다 폐색되어 있는 겁니다. 관장을 하니까 뭐 변이 안 나와요가 아니에요. 관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장을 자극시켜주고 연동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관장 외에는 변을 못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다 뭐냐면 대장 폐색이 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간 청소, 담낭 청소, 신장 청소 전에 뭐부터 가야 돼요? 대장부터 해독하러 가야 돼요. 자, 만약 유미즙이 딱딱하고 마른 대변으로 변하는 것이, 그래서 변을 볼 때 보면 이렇게 뭐 스님들 사리처럼 딱딱하게 쥐똥같이 아주 경화돼서 나오는 거. 지금 이제 간 청소하시면서 담석들 지금 막 끄집어서 초록색 담석들이 막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이제 마른 대변, 변을 보면요. 막
죄송합니다. 어느 환우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 똥꼬가 찢어지는 것 같다고. 예, 막 치질도 심하시고 섬유질 1도 없는 음식을 드시니까 장폐색이 너무 심해요. 예, 그래서 제가 11일 동안 변을 못 봐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오신 분 계셨다 그랬잖아요. 한 그 의사 선생님 사모님이신데 와서 관장시켜주니까 막 날아가요, 날아가요. 저한테 저를 얼마나 하시는지. 그걸 가셔가지고 선생님한테 당신 의사 맞아? 이러고 막 부부싸움 했다 그러던데 대장 폐색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장이 폐색이 되면 쫘르륵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실 암으로 진전되기까지는 대장에 있는 독소 때문에 그게 많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캐치하셔야 되는데 만약 유미집이 딱딱하고 마른 대변으로 변하는 것이 항상 겪는 일이라면 변비로 고통을 겪게 되고 변비가 모든 암의 시작입니다. 나아가서 유미집과 대변이 대장벽에 쫙 달라붙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장 조금 하고 대장 청소하다 보면 뭐 기생충 하다 보니까 관장을 하고 나니까 점점 이제 점액질이 막 나오죠. 점액질이 막 이제 나오지 않으세요? 관장할 때? 이제는 그 아주 오래 축적되어 있는 이 독소들이 지금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애들, 오래된 애들. 그래서 유미질과 대변이 대장벽에 쫙 달라붙고 나면 다음에 결과를 낳는데 어떤 결과를 낳느냐? 예, 여러분의 이 대장의 이 독소들이 점점 발효가 되고 부패가 되고 경화가 돼서 기생충과 병원체의 번식지가 돼요. 그래서 가뜩이나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좋아하시면 그 끈끈한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삼겹살 구워 먹고 후라이팬 닦으려고 보면 예, 아무리 뜨거운 물에 아무리 퐁퐁을 많이 풀어도 끈적끈적끈적해지죠. 그거 혈관으로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는 가스데이빗 박사가 하는 것처럼 자기는 음식을 머리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 음식이 들어가서 내 대장에서 어떻게 지금 떠돌아다니고 어떻게 그 지방과 기름기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지금 온갖 기생충과 이런 독소들이 쫙쫙 달라붙는 서식처가 되겠지. 이게 다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떠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 대장의 모든 이 독소들이 발효되고 부패되고 경화돼서 기생충과 병원체의 번식지가 돼서 여러분들 암 환자들 보면 기생충 제거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잖아요. 기생충들이.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암 환자가 기생충 약 먹고 나서 알벤다졸, 펜벤다졸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들이 먹는 사실은 암 환자들은 조금 더 섬세한 걸로 드셔야 돼요. 안전한 거. 예, 그걸 드셨더니 종양 수치가 점점 떨어졌고 통증도 없어졌고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예, 모든 암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세포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모든 암은 지금까지 공부하신 온갖 이 담석, 결석, 그다음에 온갖 기생충과 병원체들이 막 젖산, 피루부산하고 다 엉겨붙어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당신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현재 당신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병을 낫으려면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영양요법도 중요하나 막스거슨 테라피의 영양도 중요하나 그 이전에 cancer, detox is the answer. 뭐가 답이다? 해독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부터 해독해야 되냐면 이런 기생충과 병원체의 번식처가 돼서 여러분 대장에서 온갖 발효되고 부패되고 경화되어 있는 대장의 독소들 똥덩어리부터 지금 다 빼셔야 되는 거예요. 독소들 쉽게 말하면 배출되어야 되는데 배출되지 않은 것들이 다 여러분 대장벽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리얼한지 몰라요. 이거 너무나 몸을 잘하는 분이에요. 이 아드리아스 모리츠 선생님. 그래서 대체의학의 대가이시잖아요. 발효, 부패, 경화가 돼서 기생충과 병원체의 번식지가 되어 있고 혈액과 림프를 오염시켜서 서서히 신체를 독살하는 독성 화학물질 창고가 돼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있는 분들 보면 암 환자들 공통점이 뭐냐면 혈액에 독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다 엉겨 있어요. 그냥 막 덕지덕지 창자처럼 소의 곱창처럼 막 돼지의 곱창처럼 다 엉겨 있어요. 정상적인 도너스 모양의 적혈구가 없고 다 끈적끈적하게 엉겨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 먹고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으로 억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큰 병으로 이제 발현이 돼서 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억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장이 음식물 유미집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상호작용해서 여러분의 대장도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장도 디스펑션, 신장에도 결석이 생기니까 신장도 디스펑션, 간에도 담석이 생기니까 간도 정상적인 해독 기능을 못하고 에너지를 생산 못하니까 여러분이 먹어도 기운도 없고 에너지도 안 생기고 어깨 쭉지 뻐근해, 등 뻐근해, 그리고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해. 이게 현대인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비단 암 환자 아니어도요. 모두가 거의 다 그러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5단계 해독할 때 대장 청소하는데 요번에 일주일 쉬는 동안 오셔가지고 부부하시고 가시면 날아갈 것 같다잖아요.
평생 해결되지 않는 게 그냥 한 방에 해결됐다고 날아갈 것 같다잖아요, 다. 예. 대장벽의 움직임을 제한해서 부드러운 수축 운동, 연동 운동을 어렵게 대장에 완전히 독소가 꽉 차 있으니까 이런 두꺼운 슬러지, 이 플라그가 점점 석회화돼서 담석이 되고 결석이 되고 예, 이게 다 암을 유발하는 이 원인들입니다. 예, 지방과 콜레스테롤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의 장기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5단계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재밌게 좀 풀어줬는데, 그래서 대장 폐색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중에 이제 몇 개가 해당되나 보세요. 허리에 가끔씩 요통이 있다. 이거 이 허리에 자꾸 뻐근하다. 이거 이쪽에 지금 결석이나 담석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가 지금 뻐근하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제 목욕 가시면 이제 누가 이렇게 목 이렇게 만져주기만 해도 막 목 조금만 만져도 으악 하시는 분들 이거 다 뭐예요? 신장에 결석이 많고 간에 담석이 많다는 사인입니다. 빨리 청소하세요 하는, 온몸 청소하세요. 피부에 트러블 있는 거 자꾸 독소가 많은 거예요. 그거 사인이고. 그 다음에 뇌 기능이 좋아져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정서장애가 있는 거, 횡행결장이 정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 이제 우울증을 경험하게 하는 거 다 역시 대장폐색이 돼 있으면 뇌 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계속 쉬어도 여전히 피곤해요. 예, 피로와 나른함. 예, 간에서 해독을 못하고 신장에서 여과를 못 시키니까. 감기, 독감 달고 사세요. 예, 이 바이러스 달고 사시는 게 온몸이 대장에 다 폐석되어 있어서 바이러스의 서식처라 그래요. 특별히 이게 수족 냉증이 있다. 손발이 차갑다. 예, 온몸에 독소가 꽉 차 있으니까 면역력이 안 올라가요. 예, 변비 또는 설사 가장 일반적인 증후군이죠. 예, 소화장애, 췌장에 결절이 있고 췌장암으로 진행되는 거, 위암, 뭐 식도암, 췌장암 이거 다 5단계 해독시키고 나면 대장 폐색이 뻥 뚫리면 결절이 빨리 없어지겠죠. 예. 평생토록 한 번도 장 청소를 안 해본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요새 보셨죠? 3명 중에 하나도 아니야. 이제 2명 중에 하나가 암을 보유하고 있다. 얼마나 세수하고 목욕은 매일 하시면서 장 청소를 안 해요. 장 청소를. 계속 독소만 집어넣어요. 예, 그리고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가스가 찬다. 이거 대장 폐색의 확실한 증거죠. 예, 배가 복부팽만이 있다. 예, 말랐는데 마른 비만, 내장지방만 꽉 차 있어요. 대장 폐색의 큰 사인. 크론씨도 궤양성 대장염도 대장 폐색의 일반적인 증후군이고, 괴실염, 변비 때문에요. 예, 맹장, 괴실염 이거 다 다발성 괴실증이고 대표적인 변비로 오는 사인이잖아요. 대장이 폐색되어 있다는. 변비는요, 하루에 정상적인 배변은 3번에서 4번. 고섬유질 식사를 하면. 근데 하루에 한 번 보시거나 뭐 이러면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장 폐색이 있는 거고, 대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다음에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이 줄줄 새는 증세. 예, 변비 있는 분들 보면 장이 줄줄 새요. 장, 누수, 증후군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이 되고 아랫배에 자주 통증이 오는 분들, 예, 대장에 염증이나 기생충이 많아도 예, 대장에 사인이 오고 두통도. 자, 보세요. 이 중에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해당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대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몸이 수화가 안 돼 있어요. 건조해요. 예. 그리고 미네랄이 흡수가 안 돼요. 대장이 미네랄과 수분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대장의 막이 뭘로 덮여 있어요? 치아의 때가 뭐라고요? 치태. 영어로 플라그. 심장의 때가 뭐예요? 플라그가 석회화돼서 심장 동맥이 경화되면 심장 판막 성형수를 하기도 하고, 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듯이 대장에도 역시 대장의 막이 뭘로 덮여 있어요? 플라그로 다 덮여 있어. 때로. 그러니까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를 못 해요. 플라그로 독소로 꽉 차 있으니까. 대장에 때로 꽉 차 있어서, 예, 아무리 미네랄을 많이 드시고 비타민을 비타민 A부터 B12까지 C군, D군, E군 종합 비타민 멀티를 먹어도 흡수가 안 돼. 왜? 대장이 플라그로 독소로 꽉 차 있어서. 그래서 흡수가 안 돼요. 영양소가. 아무리 많은 서플리멘트 비타민 A부터 F까지 다 드셔도 흡수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양 부족이 시달려요.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예. 사실 대부분의 질병은 결핍장애. 왜 결핍이 생겨요? 영양제 A부터 F군까지 다 드시는데도 흡수가 하나도 안 된다. 왜? 대장에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영양소 드셔도 흡수 하나도 안 돼요. 대장의 때로 독소 플라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치아에 치석이 많으면 잇몸이 계속 내려앉듯이 여러분의 대장이 막혀 있으면 영양소 흡수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보충제를 복용해도 영양 부족에 시달릴 겁니다. 네, 정확하게 짚고 있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질병은 결핍장애예요.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해요.
안 먹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독소가 대장이 폐색이 되어 있어서 질병은 신체의 특정 부위가 영양실조에 걸렸을 때 특정 미네랄이 부족할 때 발생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비타민 A군, B군, C군 달고 사시는데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시면 뭐라 그러냐면 뭐 비타민 B 튜브도 흡수가 안 되고 뭐 C군도 흡수가 안 되네 하면 저 비타민 C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고 있고 뭐 고용량 비타민 C 요법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도 흡수 안 돼. 왜? 원인이 보니까 대장에 다 디스펑션 기능 폐색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예, 뭐 0세부터 80세, 90세까지 모두의 숙제입니다. 질병은 신체의 특정 부위가 영양실조에 걸렸을 때 특정 미네랄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영양실조의 주요 원인은 뭐래요? 영양소를 안 먹어서래요? 아니면 뭐 때문이래요? 한번 해볼까요? 영양실조의 주요 원인은 서플리먼트 보조제를 안 먹어서가 아니고 뭐 때문입니까? 대장이 폐색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뭘로? 온갖 점액질 독소들, 온갖 여러분이 잘못 먹은 음식들로 꽉 차 있어요. 폐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 청소를 돕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이제 오늘 내일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장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세포 나이를 완전히 세포를 성형 수술하는 겁니다.